걱정하지 마. 월세 보증금 내가 지원해 줄게. 월세 보증금 지원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모체가 아닙니까 이게. 이 사태가, 이 술수가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청년들은 지금 월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추석 민생대책에 대한 협의를 당정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매매와 전세 대출을 완전히 중지시켰던 상황에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무이자로 월세를 대출해주겠다라는 당정 협의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짤막한 뉴스 기사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고, 대략 604조 전후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문제로 인해서 올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증가액이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함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 도약을 위한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에 대한 도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월세 대출을 무이자로 해준다라는 얘기가 납득이 저는 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와 함께 자산 형성 등을 위한 청년 종합대책에 약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매매와 전세에 대한 대출을 완전히 중지시키면서까지 월세 대출을 약 20조 원가량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무이자로 청년들에게 이렇게 배급을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판소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매매와 전세에 대한 담보대출을 중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당정협의에서 나온 얘기는 월세에 대한 대출은 그것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젤3를 얘기하는데, 바젤3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매매 전세 대출이 중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바젤3는요 이미 2020년 작년 6월부터 조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보통 BIS라고 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회원국이고요. 대다수의 선진국 나라들은 BIS에 다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은행에 대한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바젤2에서 바젤3로 세분화돼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을 했고 2017년에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2022년까지 공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2020년 6월부터 조기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젤3를 조기 시행을 했다라는 이유는 결국에 은행에 대한 건전성이 높았기 때문에 조기 시행을 한 거고요. 조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BIS라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젤3에 대한 세분화된 BIS 비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 도래가 된 겁니다. 따라서 매매 전세 대출이 중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대한 안정성은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BIS도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젤3를 도입했기 때문에 매매 전세 대출을 중지한 거다? 말 같지 않는 얘기죠. 이 바젤3가 도입이 된다면 BIS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는데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기 때문에 매매 전세 대출을 중지시킨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바젤3에 대한 조기 시행을 한 은행들이 거의 대다수라고요. 그러면 그 은행들은 은행에 대한 안정성은 이미 다 예전보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 자본 비율은 예전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내일 다시 강의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BIS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기존에 35%였던 일괄 적용이 20에서 105%까지 늘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출은 완전히 중지할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월세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겠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부의 자금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부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자금이 은행에서 나온다면 은행의 안정성과 건정성은 예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BIS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바젤3 때문에 매매와 전세에 대한 대출이 금지가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매와 전세에 대한 대출은 중지하면서 월세 대출은 왜 이렇게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냐? 결국 뭡니까? 2030 세대들의 내년 대선 표심이에요. 답이 나오죠. 2030 세대들이 여태까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세력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나도 높아요.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을 못 사는 2030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미 포기한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전세를 가려고 해봤더니 전세 보증금은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2030 세대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생활하기 빡빡한데 매매 전세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월세에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의 내년 대선 표심이 지금 작동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월세 보증금 내가 지원해 줄게. 이거예요. 매매 전세를 못 가더라도 내가 내년에 월세 보증금은 지원해 줄게.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정부의 모책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책은 뭐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값싸게 다른 주택에 월세 살지 말고 정부, SH와 LH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값싼 월세로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그리고 3기 신도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매매는 하지 마시고 지금 집값이 너무 전세 보증금도 높으니까 가지 마시고 월세로 전환하십시오. 월세 전환하셔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3기 신도시 나올 겁니다.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지을 겁니다. 월세 보증금 지원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모책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양극화에 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 2030 세대들이 주거 사다리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월세로 돌려서 완전히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이 사태가, 이 술수가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3기 신도시를 언제 기다릴 거며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월세액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월세액은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 모든 청년층들이 이제 월세로 돌아간다면 월세도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가 월세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다주택자를 규제함으로써 임대사업자도 다 폐지시켰고 그거 어떻게 갈 거예요 이거 월세. 모든 지금 세금에 대한 정가는 다 이분들한테 돌아갈 건데 보증금 지원해주면 뭐하냐고요 지금. 늘어나는 월세액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거의 6개월 이상 공실량 비율이 지금 12%나 됩니다. 12%. 청년들은 지금 월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양극화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내 집장만 하려는 분들을 지금 대출을 중지시키면서 완전히 막아세우는 정책 자체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냐고요 이게. 저는 같은 세대로서 엄청나게 납득이 안 갑니다. 안타깝고요. 따라서 저는 이 월세 대출을 무이자까지 해주면서 청년층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2030 세대들의 내년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더 크게 보자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이게 잘 돼야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죠. 잘 진행이 되려면
공실이 없어야 돼요, 공실이. 그리고 집을 사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집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집 사면 안 돼. 전세 너무나도 비싸. 전세 못 들어가. 기다려, 월세 갖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 줄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결국엔? 언제까지 월세를 정정긍긍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분들은? 월세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공급이 없어요. 월세 나와 있는 공급이 많습니까? 월세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월세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가 된다면,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규제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진다면 그 정가는 세입자한테 찾아온다. 이 청년층에게.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매매전세 대출을 중지하고 월세 대출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시간에 제가 이 바젤3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